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아니, 40년 가까이 꾸준히 성장해온 미국 최고의 건강보험 기업 주가가요? 불과 몇 달 만에 고점 대비 60% 가까이 하락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가 급락의 배경은 도대체 뭔지, 또 투자자로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최근 실적만 볼 게 아니고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 시작이 2024년 2월이었죠. 자회사 체인지 헬스케어가 해킹 공격을 당했던 사건이요. 맞습니다. 그 블랙캣이라는 해킹 단체의 소행이었는데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때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가 무려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1억 명이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정보 유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심각했던 건 의료비 청구 시스템 자체가 마비됐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요? 그럼. 네, 그래서 환자들이 당장 약값을 내야 하는데 보험 청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액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세상에. 정말 큰 혼란이었겠네요. 네, 결국 해커한테 돈을 줬죠. 2,200만 달러. 몸값을 지불했군요.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시스템 복구하고 뭐하고 추가 비용까지 다 합치니까 2024년 한 해에만 총 손실액이 24억 5천만 달러. 2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조 원이 넘는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것 때문에 2024년 1분기 주동순이익, 그 EPS라고 하죠. 그게 일시적으로 30%나 뚝 떨어졌습니다. 와, 30%. 크네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게 뭐랄까 일회성 비용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간주했죠. 그래서 주가에 큰 충격까지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터져나왔습니다. 네. 그게 바로 2024년 12월에 있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CEO가 뉴욕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냥 CEO 한 명의 부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만, 비싼 약값 문제라던가 보험금 청구 거절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이 사건을 계기로 막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CEO 부재에다가 이런 부정적인 여론까지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12월 4일에 610달러 정도 하던 주가가 순식간에 485달러까지 빠졌으니까요. 거의 20%가 그냥 날아간 거죠. 20%요? 와. 이 사건이 단순한 경영진 공백을 넘어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2025년 들어서도 계속 안 좋은 소식이 이어졌죠.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이때 보면 그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던 수술이나 진료 같은 게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의료 이용량이 늘었군요. 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비 자체가 또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요.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1분기 EPS가 7.2달러 나왔는데 시장 예측치가 7.29달러였거든요. 살짝 밑던 거죠. 예상치를 믿던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했던 건 그 다음 아니었나요? 연간 전망치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전체 연간 EPS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기존의 29.5달러에서 30달러 사이로 봤었는데 이걸 갑자기 26달러에서 26.5달러로 확 낮춰버린 거예요. 거의 10%를 하향 조정한 거죠. 와, 10%나 낮췄다고요? 이건 좀 충격이 컸겠는데요? 그렇죠. 실적 자체도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앞으로의 전망까지 어둡다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5월 14일 CEO가 교체됐죠. 과거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CEO였던 스티븐 햄슬리가 다시 복귀했어요. 네, 구원투수로 등판한 셈인데 근데 그가 돌아오자마자 내린 첫 결정이 정말 시장을 놀라게 했죠. 네, 불과 한 달 전에 10% 낮췄던 그 2025년 연간 가이던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아예
철회해버렸습니다. 철회요?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뭐 의료비 상승 문제나 여러 비즈니스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뭐 이런 거였어요. 와, 가이던스를 아예 없던 일로 한다는 건 이건 뭐 기존에 낮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부정적 신호였죠. 불확실성을 그냥 극도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 직후에 주가가 18%나 추가로 폭락했습니다. 18%.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바로 다음 날에요. 5월 15일. 네, 정말 쉴 틈이 없었죠.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조사까지요? 어떤 혐의였죠? 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메디케어 사업 관련해서요.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아, 메디케어 관련 부당 청구 의혹. 이것도 큰 문제인데요. 네, 이 소식이 나오니까 주가가 또 11%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의 패닉 상태, 투심이 그냥 소멸되는 수준까지 갔다고 봐야죠. 정리해보면 해킹으로 시작해서 CEO 피살, 실적 부진, 가이던스 하향했다가 아예 철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부 조사까지. 와, 정말 연타석 홈런도 아니고 연타석 악재였네요. 그렇죠. 정말 지난 1년 반 동안 악재란 악재는 다 겪은 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2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그래도 전년 대비 13% 증가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죠. 네, 주당 순이익 EPS가 4.08달러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40%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40% 이상 급감이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는 한 7% 정도 더 하락하면서 아직까지 뭐 뚜렷한 반등의 기미를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슬슬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거 아니냐, 저평가 상태 아니냐,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힌트는 바로 그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때 경영진이 내놓은 새로운 가이던스하고 발언들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철회했던 그 2025년 가이던스를 다시 내놨군요. 네, 이번에는 EPS를 최소 16달러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소 16달러. 과거 평균이 한 24달러 정도였다고 하셨으니까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아예 없던 것보다는 낫네요. 그렇죠. 일단 불확실성은 조금 걷어낸 셈이죠. 그럼 이 새로운 가이던스 16달러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보면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PER이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13배 정도 되고요. 새 가이던스인 16달러를 기준으로 예상 PER을 계산해보면 한 17배 정도 나옵니다. 17배. 과거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확실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싸 보이는 구간에 들어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배당입니다. 아, 배당이요? 네, 2025년 배당금을 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 약 3.5%까지 올라왔습니다. 3.5%요? 와, 꽤 높은데요? 그렇죠. 과거 평균 시가 배당률이 한 1.42% 정도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거의 2.5배 수준이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배당 매력을 갖게 된 거죠. PER도 낮아지고 배당률은 높아지고 이렇게 숫자만 보면 확실히 매력적인 구간처럼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좀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겠죠. 당연하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영진 스스로도 밝혔다는 점이에요. 2025년 올해는 그냥 비즈니스 개선의 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개선의 해. 그 말은 즉 올해 당장 실적이 좋아지긴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안에 뚜렷한 실적 개선은 어려울 거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완만한 EPS 성장은 아마 2026년부터나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단기적인 주가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의 밸류에이션 지표만 보고 덥석 투자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적립식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해킹, CEO 피살, 실적 악화,
가이던스 철회와 재조정, 법무부 조사까지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PER이나 배당률 같은 지표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 확실히 저평가 매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영진 스스로도 단기적인 회복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빨라야 2026년 이후에나 점진적인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혹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단순히 지금 주가가 싸다는 것 외에 이 회사가 실제로 2026년부터 실적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낮아진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과연 이 위기를 딛고 장기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점들을 더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치자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